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벽입니다. 이 보훈처장을 지냈던 박성춘 씨는 요사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민간인 시절에 나라사랑 교육을 하는 단체의 책임자로 있었고 그 단체를 당시 국정원이 주도를 했다 하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훈처가 박성춘 전 장관에 대해서 여러 건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주로 직무유기 혐의인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5개 혐의가 다 무혐의다 해서 결론을 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보고서를 받아서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런 무혐의 결정이 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 6월에 그런 무혐의가 결정되었으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될 텐데 요사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권의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특히 박성춘 씨처럼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했던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알려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이 지난 6월인데 검찰 조사는 아주 확실합니다. 참고인들을 조사해서 불러보니까 전혀 박성춘 전 처장과 관련이 없고 박성춘 처장이 알지도 못했던 관할 단체에서 일어났던 비리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한 이 보훈처는 일종의 무고를 한 셈인데 무고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면 무고 혐의가 있는데 이 국가기관이니까 그 무고 혐의가 과연 적용될지는 법적 검토는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고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받게 하고 또 그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면 명예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성춘 전 처장에 사과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전임자입니다. 전임자를 이런 식으로 괴롭혔으니까 인간적으로 법리를 떠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또 8월에 무슨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박성춘 전 처장의 문제를 또 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박성춘 전 처장을 이 정권이 괴롭히고 있는 이유는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박성춘 전 처장은 국방정보본부장 출신입니다. 예비역 중장입니다. 2004년에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있을 때 북한이 NLL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교신을 하자고 통신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대북 DMZ 방송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범했느냐고 연락을 하니까 북한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한에서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한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경고 사격을 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군을 보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국방장관 조영길 그리고 이 정보본부장 박성춘 두 사람을 옷을 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역 상태로 된 박성춘 전 처장은 노무현 정권 때 제야에서 꾸준히 이 방공
자유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이분은 몸도 크고 건강하고 운동선수 출신이고 논리적이고 또 대북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므로 아주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계속 보훈처장을 하면서 최장기 장관급 장차관 통틀어서 최장기 연속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조직을 잘 장악했고 국가를 위해서 특히 방공 자유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분야에서 두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사표를 수리한 사람이 바로 박성춘 보훈처장이었습니다. 박성춘 보훈처장은 재임 기간에 5.18 광주 사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내용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국가 행사에서 제창할 성격의 노래가 아니다. 다만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불러라. 자유롭게 합창은 하되 제창 노래를 다 강제화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좌파 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은 막았습니다. 제창은 안 된다. 제창은 양심에 대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도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부르기 싫은 노래를 억지로 부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작사 작곡과 내용이 다 대한민국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박성춘 전 처장은 보훈처를 일종의 안보기관으로 투철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보훈처가 해야 될 일은 안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방공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을 보훈처의 임무로 인식을 했던 아주 몇 안 되는 공직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사표를 수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속 이분의 뒤를 뒤져서 고발하고 했으나 한 건도 기소된 게 없고 다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시절입니다. 이분이 민간인 시절에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든 안보교육 단체의 책임자였다. 그것은 정치관여다. 국정원이 한 정치관여에 협조했다. 이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 이 재판에서도 박성춘 처장은 아주 당당하게 법정에서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때로는 안보 강연까지 해가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과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왜 우리 안보에 위험하냐 하는 그 교육을 했다는 것도 범죄 혐의가 됐습니다. 이게 정치관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 시절에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미연합사를 지금 해체하는 것이 과연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법정에서 한참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뒤져도 1년 이상 뒤져도 보훈처가 뒤져도 검찰이 기소할 만한 혐의가 없었다면 아마 가장 깨끗하고 정직했던 공직자라는 역설적인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춘 보훈처장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언제 만나도 싱글벙글하고 사람이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적 무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행위
그리고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 이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 헌법 7조 위반이다. 헌법 7조는 뭐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여야지 문재인 정권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서 방공, 애국 공무원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7조가 명령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특히 공무원일 경우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그 국방 안에는 종북 세력과 대결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동조하는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헌법의 적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국민 입장에서 종북 세력이 그가 누구든지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반역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종북 성향이 확실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공무원일 경우에는 다른 국민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는 이런 아주 확실한 헌법적 무장을 하고 있는 박성춘 보훈처장을 이제 그만 괴롭히고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헌법 7조 위반으로 즉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포기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라 정권의 봉사자로 전락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라고 고발한 그 사안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